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도 합류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일부 말미에 좀 발음이 꼬여가지고 조금 소란스러웠던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 정말 말씀 두 분 다 빨리 하시는데 정확히 하시잖아요. 거의 래퍼 수준이에요, 그죠? 네. 와, 대단한 것 같아요. 자, 그건 그거고 매크로 이슈 잠깐 다뤄보고 그다음에 또 마이크로하게 기업들 또 찾는 접근 전략 들어갑니다. 매크로 이슈는 이미 인지는 하고 계시는데 한 번 더 조금 유념만 하는 정도로 이렇게 가겠습니다. 이 변동성 리스크를 조금 줄여보는 전략도 좋겠습니다. 앞서 이제 김영민 매니저가 했던 이야기의 사후적인 거긴 한데 또 뒤이어서 나올 수 있는 것들이죠. 이제 재료가 노출이 되면은 그 가격이 조금 역으로 가는 현상들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코로나 대응의 추가 경기 부양책이 9천억 달러인데 이제 이것이 이제 시장 가격이 이미 좀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하나 유념해야 될 거는 분명히 신용평가 기관들은 이걸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미국이 대규모의 이제 재정을 풀게 되면 재정 적자가 나겠죠. 신용 등급을 과연 건드릴 거냐? 쌍둥이 적자는 재정 적자하고 이제 경상수지 적자를 얘기합니다. 두 개가 다 엄청나게 지금 불어나고 있고 연준의 대차대조표에 뭐 자산 부채 항목 얘기도 들어보셨을 텐데 빚이 계속 늘어나는 거죠. 그럼 분명히 신용 등급에는 영향을 줍니다. 우리 상식적으로는 일반인들도 이제 대출을 받으면은 등급이 좀 내려가잖아요. 신용평가 기관들이 이걸 좀 지켜보고 있을 텐데 언제 움직이느냐는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분명히 움직일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달러가 약세가 될 거라고들 얘기를 하는데 미국이 저 정도면은 아직까지는 그 글로벌 이 경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위치는 1위라고 해도 되겠죠. 네. 자, 미국이 저렇게 재정 적자와 그다음에 또 뭐 경상 적자 하여튼 뭐 부실하다면은 다른 나라의 경우는 과연 어떨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는 글로벌 달러가 약세로 간다는 건 좀 역설적이고 오히려 달러가 반등을 할 수 있고 그 부분도 생각해야 되고 영국이 아직도 문제입니다. 영국은 지금 변종 바이러스에다가 노딜 브렉시트 얘기인데 사실 영국은 올해 1월 달에 유럽 연합을 탈퇴했죠. 1월 31일로 제가 기억됩니다. 이제 이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기존에 이제 이행했던 것들, 유럽 연합 안에 있었던 것들 그대로 유지하는 연말까지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이것이 이제 그 전환 기간이라고 하는데 브렉시트 전환 기간을 더 연장해야 된다라고 내부에서 목소리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 영국의 총리는 올해 말까지 딱 못을 박았기 때문에 결정은 지어야 돼요. 근데 딜하면서 브렉시트 한다? 이거 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노딜 브렉시트의 가능성도 계속 높다. 네, 이런 거는 연말까지 조금 생각해야 됩니다. 이걸 모두 덮으려면은 산타클로스가 어마어마하게 와야 되는데 산타클로스도 지금 격리됐다고 얘기들 하니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제 제가 한국은행의 어제 코멘트 중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유념해야 되는 거는 요즘 시쳇말로 뼈 때리는 한마디라고 해야 될까요? 고용 없는 경기 회복은 굉장히 부실하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빚으로 지금 미국도 아까 뭐 문우신 재무장관이 다음 주부터 이제 돈 줄게 막 이랬는데 공짜 돈을 막 퍼주나? 그럴 수는 없거든요. 그 고용 일자리를 갖고 벌어가지고 이제 언젠간 갚아야 돼요. 이렇게 하는 건데 못 갚으면은 문제 생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빚은 참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연말 되니까 요거는 조금 유념을 하시는 것이 다 좋겠다. 그래서 쓸데없는 또 제가 이제 뭐 주변을 떠났지만. 정태근 팀장의 생각을 좀 첨언하고 그다음에 마이크로를 가죠. 사실 이게 재미없는 얘기니까. 그죠. 종목 얘기 좋아하시고 시장 얘기는 그렇게 그렇죠. 거시는 게 재미가 없는데. 우린 그래도 이겨낼 수 있는 종목이 있어요. 이래야 되는데. 그러게요. 일단은 저도 쌍둥이 적자, 아까 말씀해 주신 경상적자, 재정적자 이런 부분들이고 브렉시트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그러니까 그 재정적자, 경상적자 이게 결국 부채로 연결이 되고 이 부채로 연결이 되게 되면 또 결국 신용등급이나 신용 리스크 이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본다라면은 그 지표 두 개가 있잖아요. 저도 상대적으로 오랜만에 이 지표를 얘기를 하는데 저는 TED 스프레드라고 하는데 이게 테드 스프레드 그리고 CDS 프리미엄 이 두 가지를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뭐 테드 스프레드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미국 국채 3개월물 금리와 리버 금리 차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금리 차이가 벌어지게 되면은
뭐 채무 불이익이라든지 경제 불안정이라든지 그리고 뭐 유동성 공급에 대한 우려. 그러니까 결국 부채 문제가 발생이 되게 되면은 신용이 신용 경색이 약간, 발생될 그렇죠. 수밖에 없거든요. 서로가 그러면 돈 안 빌려주는 그렇죠. 거죠. 그렇게 네. 본다라면은 방금 말씀드린 그 테드 스프레드 같은 경우에 그런 지표로 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시장의 어떤 그 신용 경색을 통한 유동성 공급 우려가 발생이 되게 된다라면은 아마 테드 스프레드가 좀 꿈틀거리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오면서 그 스프레드 동향을 봤는데 아직까지 별 움직임이 없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그래서- 워낙 거대한 시장이라서. 네네. 거기는. 그래서 조금은 아직까지 안심을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향후에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좀 전에 말씀드린 CDS 프리미엄. 네. 요거는 부채에 대한 보험료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리먼이 이것 때문에 망했다라 보면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CS 프리미엄 같은 경우도 국채라든지 회사채에 대한 어떤 신용 리스크 이런 부분이 올라가게 되면은 마찬가지 상승을 하기 때문에 조금 너무나 거대하고 그 거시경제적인 얘기긴 하지만 만약에 뭐 글로벌 위기가 오게 된다라면은 방금 말씀드린 테드 스프레드라든지 그리고 CDS 프리미엄 이런 부분들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참고 삼아서 이런 지표도 있구나라고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네. 그렇죠. 사실 이게 언제 무슨 일이 네네. 어떻게 벌어질지는 뭐 감으로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수치에 근거한 네. 거는 우리의 뭐 소명이긴 한데, 아니 수치상으로는 그런 조짐이 있다라는 건 아닌데 내용은 저렇게 존재를 하고 있다 정도만. 저도 간략하게 코멘트만 좀 해드리면 네.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그냥 이제 참고할 만한 데이터 정도로 지금까지는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방금 이제 말씀해 주셨지만 저는 이제 뭐 CDS 프리미엄 가장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리스크 지표로 보는데 네. 실제로 오늘 제가 이제 연준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그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지난주에 이제 FMC 끝나고 나서 미국 시장이 지금 금리 수준과 비교해 보면 고평가가 아니다라고 인정을 해줬죠. 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미국의 주요 은행주들 이제 스트레스 테스트를 한번 해보니까 자산 건전성, 재무 건전성이 생각보다 좋더라.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내년 자사주 매입하라고. 네, 그래서 내년 허락했죠. 1분기 이후에 자사주 매입하라고 지금 얘기를 해준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거, 이 신용 위험과 관련된 이 신용 경색, 우리가 지난 이제 리먼 사태 때 이미 크게 한번 전 세계적으로 홍역을 한번 치러봤기 때문에 요 부분이 이제 어찌 보면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이제 지표들을 봤을 때 신용 위기를 이제 생각할 정도의 그 정도의 수준은 전혀 좀 아니다라는 거. 다만 이게 우리가 반드시 한 번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결국은 우리가 이제 2008년 리먼 사태 이후 때도 세계 금융 위기 이후에도 사실 양적 완화를 통해서 돈을 막 찍어 풀었다가 테이퍼링 과정이 이제 들어오면서 세계 증시가 한번 크게 또 출렁거리는 그런 이제 위기 상황을 맞이했잖아요. 중간에 네. 뭐 유럽 재정 위기도 분명히 좀 있었고 그런 식의 이제 위기들이 분명히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돈을 찍어 풀면서 경제를 부양하고자 안간힘을 쓰고 있는 이 상황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경제가 안정 궤도로 만약에 회복이 되고 난 이후에 사실상 이제 출구 전략이 정말 좀 중요하거든요. 그때 분명히 이런 이제 리스크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렸던 뭐 CDS 프리미엄이라든지 테드 스프레드라든지 이런 지표들을 여러분들이 꼭 좀 참고를 하실 필요는 있겠다. 다만 아직 좀 많이 남았으니까 네.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참 웃긴 얘기는 아닌데 이게 테드 스프레드나 CDS 프리미엄은 OTC 시장이라서 일반 분들 보기 쉽지 않아요. 네. 괜히 얘기 꺼내가지고. 그거 보게 됐네. 테드 스프레드가 0.20 11월 20일에서 지금 0.24니까 조금 올라오긴 했네. 네. 네, 올라왔고. 근데 제가 이거 말씀드린 게 네. 그 어찌 보면 우리가 외국인하고 좀 차이점이 정보의 비대칭성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쩌면 이게 뭐 모든 뭐 정치도 마찬가지지만은 경제 같은 경우도 이게 정보 싸움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취할 수 있는 정보가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뭐 테드 스프레드라든지 CDS 프리미엄 같은 것도 좀 참고를 하라고 좀 말씀드리는 저희가 게 그래 될 수 있으면 네. 좀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뭐 화면 좀 보여드리면 좋긴 한데 화면 같이 또 못 보여드리니까 갑작스럽게 이게 리얼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괜히 매크로게 꺼내가지고. 네. 근데 어제 이제 빅스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네. 빅스. 네, 변동성 공포 지수. 지수, 네. 뭐 변동성 지수 이러는데 빅스도 많이 좀 올랐어요. 주가 낙폭은 줄였는데 그런 정도는 한번 참고를 해볼 필요는 있겠다. 이 정도. 자, 괜히 얘기 꺼내. 접고 마이크로로 갑시다. 네. 종목 얘기하시죠. 네네네. 애플의 자율주행 얘기 지금 등장했습니다. 앞서 이제 우리 자막으로 나갔는데 사실 자율주행을 하려면은 잘 아시는 여러 가지 센서들이 필요합니다. 레이더가 필요하고 라이다가 필요하고 카메라가 여러 대가 필요하고 네. 그것을 조합한 브레인 판단을 내려야 되고 조향장치에 전달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컨디션이 있잖아요.
그중에 이제 라이다라고 하는 게 어제 미국에서도 굉장히 이슈가 된 것 같아요. 라이다 관련주들 주가가 다 올랐어요. 급등했는데 스몰캡 주식들이지만 요걸로 한번 좀 접근해 본다면. 근데 그 예전에 제가 애플 아이폰 12하고 얘기하게 되면서 그 라이다 센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뭐 TOF라고 한 네. 타임 오브 플라이트 뭐 이런 것도 네. 얘기를 했었고. 근데 우리나라 아직까지 제가 못 찾는 건 모르겠지만 라이다 관련된 종목은 아직까지 없어요. 그죠? 거의 없죠. 없긴 해요. 없고 그 MC넥스 정도가 네. 조금 근접은 하고 있는데 개발을 하고 있는 단계. 네, 조금 거기도 이제 입을 좀 무겁게 하시기 때문에 정보 접근성은 네. 좀 제한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KC라는 회사가 지금 KC? 상당히 급등하잖아요. 짱 KC가 기업이죠. 그 애플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으로 엮이게 되면서 그 종목이 좀 강세인데 네. 모르겠으면 제가 보기엔 카메라 관련주는 좀 들썩거리긴 하는데 라이다 센서 관련된 종목들은 아직까지 제가 볼 때는 굳이 없는 것 같아요. 찾자면은 네. 현대모비스, 현대오토에버, 현대 쪽의 큰 기업들이 그래도 많이 네. 근접은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됐고 조금 작은 기업으로 가자면은 이제 라이다하고 개념은 동일하지는 않지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애플이 네. 라이다하고 그다음에 TOF라고 하는 뭐 기능들을 지금 추가했잖아요. TOF에 관련된 거는 조그마한 기업이지만 이지미디어 주가가 요즘 올라가는 TOF 테스트 장비를 하는 데라서 그런 정도. 그다음에 NGS 테크놀로지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 어제 우리 얘기했던 팅크웨어 같은 것도 네. 뭐 데이터맵 그다음에 뭐 이 블랙박스는 조금 뭐 차원이 다를 수도 있지만 그 대비 그러니까 이게 그 라이다 시스템 그 자율주행 그러니까 테슬라가 하는 자율주행하고 애플하고 자율주행이 틀리거든요. 네. 그 테슬라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카메라에 의존을 하게 되면서 거기에 내비를 입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애플이 하고 있는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그와 반대죠. 라이다 센서에다가 내비를 입혀서 그 발생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위험들을 그 회피를 하는 그런 기능들을 가져가고 있는데 그래서 2024년도 자율주행이 완성이 되게 된다라면 라이다 시스템 원칙이 레벨 5에 대한 어떤 자율주행이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인텔의 덴버칩 덴버튼 칩 이게 레벨 3까지 들어가고 있는데 이게 레벨 4하고 5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엔비디아 나온 자비아 칩을 넣어야 되거든요. 자비아 칩을 넣어야 되고 그리고 현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율주행 프로그램을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현대차에서 만들고 있고 그리고 이 알고리즘을 수행한 소프트웨어는 현대 오트론이라는 회사에서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리고 현대 오토에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을 소프트웨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소프트웨어 플랫폼 이 부분을 만드는 회사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자율주행 관련해서는 제가 볼 때는 지금 시장에서 지금 이제 노출되고 있는 그 정도만 지금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새로운 종목이 뭐가 나올지는 저도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김민 네. 매니저 얼마 전에 옵트론텍 얘기하지 않나? 옵트론텍하고 뭐 MC넥스 말씀은 다 드렸었는데 옵트론텍도 TOF로 뭐 네. 네. 정리를 제가 조금 해드리면은 네. 실제로 이제 지금 테슬라 어쨌든 애플 자율주행차 이제 레벨 5 단계 말 그대로 이제 완전 자율주행 이제 사람이 차에 타서 목적지만 입력하면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목적지로 도달하게 만드는 그런 이제 기능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완성되는 시기가 2023년에서 2024년 정도를 보고 있는 거고 네. 우리나라 이제 현대기아차도 그 즈음에서 이제 완전 자율주행차를 달성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다만 이 전장 쪽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우리가 어찌 보면 인프라라고 해야 될까요? 미국이나 중국에 비해서 많이 좀 뒤쳐져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얘기 나오는 이제 라이다와 관련돼서는 가장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카메라 쪽인데 결국은 전장 쪽을 이제 공식화하고 있는 기업은 거의 뭐 MC넥스가 유일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네. 관련된 기술 이제 TOF 타임 오브 플라이트라든지 이런 이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은 나무가라든지 뭐 하이비전 시스템 같은 이런 기업들이 있어요. 근데 네. 요 기업들도 사실 전장 쪽을 준비는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제 상용화 단계는 조금 더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수혜주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뭐하고요. 어쨌든 지금 국내 증시 우리 이제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 중에서는 자율주행하면 결국은 이 ADAS 혹은 이제 V2X 요쪽 이제 솔루션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 가장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도 여러분에게 이제 그 캠트로닉스라는 기업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회사가 바로 이제 V2X 사실 이제 ADAS 라이다나 레이더 계열 이제 센서 계열과는 좀 다르게
통신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이제 주고받으면서 사물을 이제 인식하는 이제 그런 환경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어찌 보면 통신 칩을 만드는 기업들 그리고 이제 V2X와 관련된 기업으로 캠트로닉스라는 기업이 이제 어제 지난주에 말씀을 좀 드렸었고 네. 어제 제가 또 이제 자율주행 얘기 간단하게 좀 언급드리면서 유니퀘스트라는 기업도 말씀을 좀 유니퀘스트. 드렸었죠. 이 유니퀘스트 역시도 이제 FMS 실제로 이제 자율주행과 관련된 솔루션을 이제 개발하는 기업으로 이제 부각이 좀 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하드웨어적인 기업은 아직 좀 많이 부족하다. 뭐 굳이 꼽는다면 MC넥스 한 종목 정도. 네. 그리고 이런 솔루션과 관련된 기업으로는 캠트로닉스라든지 유니퀘스트 같은 기업들이 실적이 조금 나오면서 관련 시장에 이제 안착을 좀 하고 있는 기업으로 여러분들 좀 분류를 해 놓으시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 지금 자율주행 수혜주로 막 부각되는 기업들이 센트럴 모텍이라든지 DIC라든지 이렇게 테슬라의 그냥 부품을 납품하는 기업인데 이게 자율주행하고 상관이 있든 없든 그냥 다 자율주행 수혜주로 다 같이 이제 급등이 좀 나왔거든요. 그런 기업들은 이미 주가가 좀 많이 올라서 있기 때문에 추격 매수하시는 거는 조금 좋은 전략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방금 이제 말씀드린 그 기업 중에서 여러분들이 좀 후속주를 공략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자, 기업을 좀 정리하자면 MC넥스, 유니퀘스트, 캠트로닉스 이 정도 네. 되는데 뭐 혹시 하나 숟가락을 얹으실 팀장 아까 KC. KC. 예. KEC. KEC 영문으로 네. KEC. 네. 아, 기업명 잘 봐야 됩니다. 네. 캠트로닉스는 어이네요. 네. 어이. 네. MC넥스도 어입니다. 네. 하여튼 그 정도로 좀 정리가 되면 될 것 같죠? 네. 네. 뭐 하여튼 마이크로로 봐야죠. 뭐 바이오 또 할까요? 봐요? 보내고 지금 할까요? 시간 괜찮으세요? 네. 바이오는 제가 가고 나서 하시죠. 바이오 어제 뭐였죠? 그 큐리언트. 큐리언트. 네. 오늘도 혹시 뭐 바이오 보는 거 있나요? 바이오 종목은 제가 이제 보고 있는 종목 중에 뭐 큐리언트 어제 말씀드려서 아직도 저는 뭐 큐리언트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라고 보여지는데 ABL 바이오 ABL 바이오. 상대적으로 지금 다른 종목들이 너무 또 급등을 했기 때문에 시총이 조금 큰 회사 중에 네. 좀 덜 오른 기업 뭐 그 정도 찾아본다면 뭐 ABL 바이오도 아마도 또 내년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도 작년에도 초청이 됐었고 올해도 아마 초청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뭐 그런 수혜주로도 ABL 바이오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네, 오늘 이벤트 있나요? 네, 오늘 오후 4시에도 무료 공개 방송이 있으니까요. 시장에 대해서 또 전략적으로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는 분들은 오후 4시 무료 공개 방송 또 접속하시면 제가 자세히 종목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오늘 제가 또 5G 통신 칩과 관련된 것도 조금 설명드린다고 미리 예고를 좀 해드렸었거든요. 그런 부분들 자세히 좀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NBA 골드의 김영민 매니저가 오늘도 함께 첫 순서는 아니고 종목 키워드 수고해 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